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5월반이 5월달 저희 문제풀이반 기본 기출 문제풀이반 오늘 개강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까지 월요일날까지 그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어서 쉬시고 그쵸? 약간 쉬셨잖아요. 쉬시고 이제 이어서 5월달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새로운 기분이 좀 드시나요? 그쵸. 강의실도 좀 바뀌고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서 뭔가 또 그렇구나 이제 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날씨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오늘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물론 뭐 첫 시간에는 늘 그렇긴 하지만 첫 번째 시간에는 대략적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 자료를 하나 받으셨죠? 받으신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강의 안내, 강의 계획 전반적인 부분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요거 가지고 초반에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명확하게 공지를 하진 않았었지만 오늘 가볍게 진단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했었죠. 가볍게. 그죠? 아주 명확하게 공지를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5월 달부터는 5, 6월반 시작하는 시점에도 진단평가가 있고 7, 8월 시작하는 시점에도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시간은 진단평가를 가볍게 보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부담 가지실 건 아니고 제가 걷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걷어서 이렇게 해서 점수 이게 뭐냐면서 막 보진 않고 이제 혼자 보면서 점수가 이게 뭐냐면서 혼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너무 부담을 가지실 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암기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억지로 짚어주지 않으면 확인을 하기가 정말 어렵고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이따 진단평가가 있을 거니까 전 영역에 해당을 하는 진단평가를 가볍게 한 70문제 정도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이니까 이게 우리가 신뢰도 공부하셨잖아요. 평가 신뢰도 할 때 범위가 넓은데 문제가 너무 적으면 확인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알고 맞췄는지 모르고 틀렸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70개도 좀 적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100개 정도 해서 진단평가를 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건 저희가 강의 진행상 하루 종일 진단평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줄여서 70개 정도 70여 개란 얘기는 조금 넘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진단평가를 좀 이따 볼 거고요. 근데 부담 가지실 건 아니고 풀이도 다 할 거예요. 풀이도 다 하면서 전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거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 오늘 책이 또 작년에 봤던 거 개정판인데 작년 교재 보시는 쌤들이 조금 문제나 이런 구성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보기 불편하실 거예요. 책 되게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표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여기 고양이가 이러면서 막 출판사에 전화해가지고 이 고양이가 무슨 의미냐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아니 귀엽지 않느냐 그래서 귀여운 것 같다 그래서 귀엽긴 한데 저도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왜 책 안에도 막 발자국도 있고 중간중간에 문제 들어갈 때마다 챕터 들어갈 때마다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들고 오진 않았는데 왜냐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쓰지는 않을 거라서 제가 미처 들고 오진 않았는데요. 서브노트 있죠. 서브노트 관련해서 문의가 좀 있으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서브노트 지금 나와 있는 책 보시면 되고요. 올해 거의 개정되지 않을 거예요. 개정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찍을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자체가 특별한 의외의 영역이라든지 독특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서 굳이 뭘 추가를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올해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동일하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책 그냥 보셔도 되고 작년에 보셨던 거 있으시면 그대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찍어서 나오긴 할 텐데 새 판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용 자체가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 오타가 있으면 오타일자 수정하는 정도 그 정도 차이인 거고 내용의 구성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해야 되는 추가적인 활동들이 많아가지고 문제 진도를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서브노트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교재에
그 문제 풀이하시다 보면, 풀이를 같이 하다 보면 자료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자료가 조금 적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서브노트를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하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대략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먼저 쌤들이 받으셨던 자료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오류열반 기본문제반 강의 구성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오셨겠지만 기본문제, 기출문제 정리다. 그래서 객관식 기출, 서술형, 논술형 기출문제 중심의 확실한 정의. 매 강의 형성평가. 내일부터 형성평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간 부분 얼마나 나간다고. 그래서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나가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이거 좀 이따 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빨리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형성평가는 항상 있어요. 매 시간 형성평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를 확인하는 그 형성평가가 매 시간 수업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쌤들이 그날 복습을 억지로라도 밀리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그 의도를 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 하면서 무슨 형성평가를 보느냐 이론도 아닌데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풀이 하셔도 외울 거 많아요. 외울 거 많고 또 이론 외웠던 부분들에서 또 문제를 통해서 정련화되는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외우게 되면 외워야 될 양도 줄고 그다음에 좀 더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꼭 형성평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및 개별 참석 4회다라고 하는데 4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8주 수업을 하니까 모의고사를 4번 보려면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 있습니다. 내일 모의고사는 전체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부터는 진도 나간 데까지로 가급적 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진도를 빼야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전반부 강의 같은 경우에 조금 진도가 적게 잡히긴 할 거고 범위가 좀 작게 잡히긴 할 거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넓어지겠죠. 근데 첫 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전체 범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1, 2, 3, 4 공부하셨던 쌤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시겠지만 이거 이거 참 이러면서 막 당장 집에 가서 교과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혹시나 좀 불안한 쌤들 같은 경우에는 첫 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미리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1, 2, 3, 4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전화번호 자, 전화번호입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어제 수업 들었던 쌤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맞아요. 적어놓고 따로 이렇게 입력을 안 해놓으셔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전화번호 모른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주제 영역을 오늘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쓰는 건 안 돼요. 내일 모의고사를 보시다 보면 아니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책을 뒤지면서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보면서 쓰시는 거는 정말 글 쓰는 연습밖에 안 돼요. 실제로 논술 쓰는 연습이 아니고 그냥 내용이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문장을 쓰는 연습밖에 안 되고 그때 썼던 내용들은 다음번에 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공부가 올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1, 2, 3, 4에 뭘 하긴 했는데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암기가 명확하진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시면 오늘 진단평가 보고 나면 이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일 그냥 보지 뭐 하고 앉아 계시다가 진단평가 보고 나면 내가 아까 전화번호 왜 안 썼나 이러면서 후회하시고 옆에 물어보고 막 내일 아침에 오면 막 주제 물어봤냐고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당장 주제라도 듣고 시험을 보겠다. 상관없으니까 첫 해 모의고사가 부담 갖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좀 크게 알려드릴 거예요. 크게 알려드리면 그 영역들을 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오셔서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되니까 공부를 해서 쓰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오셔서 쓰시면 내용 정리도 되시고 다음번에 비슷한 영역의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의미 있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4번 보면 거기에 대한 개별 첨사 그 다음 주에 다 나갑니다. 자, 이건 인강쌤들도 똑같은데요. 인강쌤들도 똑같이 이번 주에 강의 자료 올라가게 되면 그 강의 일정에 그 모의고사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항상 그 기간 안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5월 달부터는 인강, 직강 동일하게 첨삭 횟수가 늘잖아요. 똑같이 지금 거의 2주에 한 번씩 첨삭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실 되게 바빠요. 첨삭 진행 자체가 되게 바쁘고 정말 끝없이 첨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첨삭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본 첨삭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 기간 확인하셔서 인강쌤들은 똑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첨삭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직강쌤들 같은 경우에 개인 상담 있어요. 지금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제 지금 공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 상담을 한 번 정도 지금 1, 2회라고 나와 있는데 일정을 짜봐야 압니다. 일정을 짜봐야 알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1회 정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일정 좀 이따 받을 거고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개별 상담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강의 게시판이라든지 질의응답 게시판 아니면 지금 그 모의고사 첨삭 자료 내실 때 같이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거기에 그 물어보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기본 문제, 이름이 이때는 가칭이라고 돼 있긴 했지만 작년이랑 똑같이 기특한 영역별 문제집이죠. 작년에 저희 수업 들었던 그 조교쌤이 그 제안을 해서 그 만들어졌던 제목인데 잘 됐던 것 같아요. 제목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쌤이 작년에 붙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특한 문제집. 자, 요거를 저희가 주 교재로 쓸 거예요. 주 교재로 쓸 거고, 그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도를 나가는데, 그 책을 일단 한번 뭐 아침에 사셨건, 지난주에 사셨건, 넘겨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넘겨보셨죠? 지금 이 순간, 처음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랩핑이 되어 있진 않아서, 랩핑되어 있는 책이었으면 지금 막 뜯고, 막 다들 막 비닐 뜯는 소리 들리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책 넘겨는 보셨을 텐데, 전반부가 지금 그 논술 기출이에요. 교육학, 저희 중등 임용 시험에서 그 교육학 논술 기출이라고 해서 9페이지부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부터는 영역별 문제풀이라고 해서 영역별로 객관식 기출, 서술형 기출, 서술형 기본 문제들을 영역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걸 이제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는 논술 기출 문제는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봤는데 논술 기출을 빨리 보는 것보다 논술 기출을 뒤에 보는 게 영역별 기출 정리가 끝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영역이 섞여 있는 기출을 보는 게 좀 더 보기가 좋고 의미가 있어서 책 구성은 이렇게 했지만 진도를 나가는 순서는 47페이지부터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7페이지부터 해서 끝까지 나가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논술 기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 순서로.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문제집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공부 방식은 선생님들이 미리 조금씩 풀어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풀어오는 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객관식 기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문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다음에 답도 바로 밑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식 기출은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각각 영역들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어떤 키워드를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 이 보기를 전에 본 적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도 일부러 밑에 같이 드려요. 답이랑 풀이도 다 같이 드려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체크 정도만 해두시고 그다음에 서술형 기출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나 서술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답을 쓸 수 있는 칸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걸 문장으로 다 쓰시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서 문제를 접근을 하실 때 미리 공부를 해오시는 방법 자체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다? 키워드 정도만 가볍게 구조화 하시는 거 개요 짜듯이 간단하게 해보시면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고 이제 주당 한 개 정도는 진도 나가는 영역 안에 있는 그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가볍게 한 단락 정도로 써보시는 게 이제 짧은 글쓰기를 쭉 이어서 나가는 방식이 되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라서 예습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하셔야 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데 대신에 수업 시간에 저희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 오신 선생님이랑 이 자리에서 문제를 처음 읽고 있는 선생님들이랑은 수업의 효과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공부 효과가 차이가 있으니까 많이는 잡지 마시고 10분에서 20분만 잡으셔도 되니까 미리 한번 슉슉슉 보시고 이런 문제 있구나 이상한데 못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도 나가는 중간에 확인할 자료들이 있으면 같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거고, 이 서브노트는 올해 지금 보시는 그 서브노트를 11월 달까지 계속 같이 볼 거예요. 볼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브노트는 그 부교재예요. 주교재가 아니고 부교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시기 편한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쌤들이 나는 이론서, 기본 이론서로 찾아가면서 보고 싶어. 그럼 그거 보셔도 되고, 내가 정리한 서브노트를 보고 싶어 하시면 그걸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건 편한 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관련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스터디 5, 6월 달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는 스터디,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진행하시는 강의 같이 듣는 쌤들끼리 진행하는 스터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는 스터디는 가장 큰 목적이나 스터디의 활동의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강의 내용에 대한 복습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복습입니다. 추가적인 무엇인가를 막 뭐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억지로 복습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복습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확인을 해주는, 유지를 하게 해주는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것과 큰 차이 없이 진행을 하셔도 무리가 없는데요. 이전에 진도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형성평가 문제 만들어 오고 그거 확인하는 거, 또 내일 당장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으로 문제 출제하면 되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형성평가 유지해 주는 게 하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쌤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스터디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5, 6월 강의를 들었을 때 쌤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와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론 강의만 공부를 하시다가 5월 달에 문제풀이를 처음 이제 시작하신 쌤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다들 되게 당황을 많이 하세요.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공부를 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5, 6월 문제풀이에서 공부를 하는 방식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문제풀이 강의 듣고 나시면 이제 책을, 제가 진도를 좀 나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여기 보면 보기 중에서 외워야 될 것 같은 키워드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릴 거니까 외워야 되는 사항들도 있을 거고, 내가 따로 좀 더 추가해서 봐야 될 것 같은 사항들도 있어요. 일단 그런 사항들을 확인을 하시고 외워야 될 것 같은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그때 복습을 하시면서 이건 외워야지 하면서 외워야지, 애를 쓰면서 외워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게 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습을 해보시면 느낄 텐데 이론 강의 진도 나가던 때 복습을 하는 거랑 문제풀이 진도 나갈 때 그 복습을 하는 거 시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제가 1, 2월 강의 듣고 3, 4월 강의 들을 때도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1, 2월 복습하는 시간이랑 3, 4월 복습하는 시간에 좀 차이가 난다, 보통은 준다 얘기를 했는데, 5, 6월 강의는 나중에 복습을 해보시면 할 게 없어요. 문제가 슉슉슉슉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보기 좀 읽고 몇 개 외우고 나면 시간이 택도 없이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1시간 안에 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난 뭘 해야 되나? 놀아도 되는 것인가? 다들 생각이 전공 공부를 할 생각하지 않으시고 놀아도 된단 말인가? 남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진짜 공부하시다가 시간이 남으시면 전공 공부를 하셔야죠. 전공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복습이, 그 문제를 확인했던 복습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이론을 외우는 진도를 정하셔서 반드시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 책을 복습하는 건 수업에 대한 당연한 복습인 거고, 저희가 진도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첫 주에 저희가 교육의 이해 파트를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 문제로 다뤘던 것 말고도 내가 교재나 서브노트나 내가 만들었던 자료들을 보면서 교육의 이해 파트에 해당하는 사항들 중에서 외워야 하는 사항들, 지금 절대 다 못 외웠잖아요. 그죠? 다 못 외웠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지금. 추가적으로. 그때 그 부분들을 애를 써서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5, 6월 달 공부가 한번 잘 돼서 끝나고 나시면 7월 달에 시작하는 시점에 암기 자체가 좀 확 달라져서 올라가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외웠던 거랑 문제풀이를 하면서 외우는 느낌이 또 달라요.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주의 할 때도 공부하지만 실제성, 과제의 실제성, 맥락성, 상황성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문제라고 하는 그 정착, 매개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잘 암기가 되기 때문에 더 잘 외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꼭 개별 진도를 스스로 정하셔서 그 암기를 하는 이론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교육의 이해부터 쭉 진도를 따라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교육의 2회 나가고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행정 파트 두 개를 병행해서 보신다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누적적 복습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암기를 해나가신다든지 그건 자기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스터디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게 스터디 하실 때 진도 나갔던 거에 대한 확인도 하셔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영역별 핵심 키워드를 외운 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영역을 진도를 그냥 같이 나가신다 그러면 그 진도 안에서 문제를 추가해서 출제를 해 오면 되는 거긴 한데 아니면 교육의 2에 나갈 때 우리는 뭐 교수 이론부터 중간부터 나가서 끝까지 나가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자. 이런 방식으로 진도를 따로 잡아서 공부를 해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올 공부의 포인트는 하나, 문제풀이 열심히 하시고 문제풀이에 대한 복습하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인별 이론 진도, 이론의 핵심사항, 키워드 암기가 이제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시간 배분 자체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터디 그렇게 진행하시고 복습하실 때도 요 두 가지 사항 교재 복습하신다. 그다음에 교재 복습만 하고 막 시간이 남아서 막 신난다고 놓으시면 안 되고 절대로 그 핵심 키워드에 대한 암기는 시키지 않아도 꾸준히 알아서 병행을 해서 하신다. 중간중간에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강의에 대한 안내는 끝났고 그 이후 지금 강의 일정도 나와 있죠. 7, 8월 문제풀이인데 새 문제집이 나오는 거예요. 7, 8월 문제집은 요거랑 다른 그 영역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영역 저 영역 다 섞여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을 가지고 풀면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기출문제 확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서술형 기출문제 확인해서 5급 2차 교육직렬 시험 문제를 확인을 하거든요. 5, 6월 달에 다 확인을 하긴 하는데 올해 보는 시험은 그 시험이 늦기 때문에 6월 말, 7월 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올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5, 6월 달에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보는 5급 2차 시험은 7일, 8월 달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같이 풀이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90, 11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의고사 본다. 이런저런 일정들이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안내를 해야 되는 게 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특강 있어요. 특강. 한 페이지 끝났네요. 자, 특강 자료 보시면 저희가 화요일 날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그 공개 특강이 있어요. 공개 특강이 있는데 지금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글쓰기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주제 쓰는 거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같이 시간을 정해서 쓰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5, 6월 달부터는 구조화 특강입니다. 그래서 5, 6월 2달 동안은 구조화 특강을 하는데 영역별 구조화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저희가 1, 2월 강의를 할 때 매 챕터 시작할 때 그림 그리고 지나갔었잖아요. 시작했었잖아요. 그걸 다시 할 거예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쌤들이 백지 쓰기 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구조화가 잘 돼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수업에 참여해서 같이 그리시면 돼요. 같이 그리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구조에 있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서로서로 그러니까 보시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혹시 구조화가 약하신 쌤들은 정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구조화. 이 시점에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나가는 모든 공부들이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진도에 맞춰서 2달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 8월 특강은 주요 교육 정책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주제 배경이나 문제 배경으로 나올 수 있는 좀 이슈가 될 만한 교육학 주제 영역들을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재밌겠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쌤들이 한결 침울해지셨어요. 힘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올해 지금 5, 6월 강의 계획서 있습니다. 별거 없죠? 모의고사 보는 날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내일 1회 모의고사 어버이날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잘 보셔서 큰 부담을 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실제로 그거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막 점수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엄마 나 몇 점 받았다고. 몇 점 만점이야? 엄마는 막 당황하셔가지고 엄마 나 18점 받아서 몇 점 만점이니 그 시험을 그래서 20점 만점이라고 막 안도하시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걱정하시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잘 봐야 되겠죠. 이래 모의고사 있고 그러면서 5월 22일, 6월 5일, 6월 19일 해서 총 4번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주차부터, 즉, 다음 주부터 개별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좀 이따가 그건 또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이것도 문의가 좀 있어서 5, 6월 강의 중 휴강 계획 없다. 이거.
제가 1, 2월 달에 한번 휴강을 했었거든요, 중간에. 그것 때문에 가끔 물어보신 쌤들이 있으셔서. 그때가 올해,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그죠? 오늘 개강 맞느냐. 그래서 오늘 노는 날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많이 미심쩍어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이런 느낌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쉬는 날이 없습니다. 개강을 한 주 늦추는 바람에 5, 6월 달은 중간에도 보면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하루 쉬는 거 없어요. 다. 그냥 다 부처님이 오시든. 어버이날이든 무슨 날이든 그죠? 공부하는 게 뭐 제일 효도니까. 그래서 휴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 5월 5일 날도 수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5월 5일 날 애가 막 집에서 엄마 이러면서 근데 상관없다. 엄마는 일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네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면 이러면서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강의 구성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3페이지부터 그 개강 때 늘 보는 맞춤법 백제입니다. 자, 이거는 11월 달에도 볼 거예요. 약간 그 의식화된 그 리추얼 같은 그런 의식적인 행위에 가까운데 잘 안 틀리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가볍게만 짚고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백제 내용이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논술을 쓰실 때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만 짚어보겠습니다. 5페이지로 슉 넘겨보시면 던과 든 6번 던과 든의 구분이 있습니다. 자, 더는 과거의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 어제 집에 왔던 사람이 민주 신랑감이래. 오, 기대가 되네요. 누군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드는 선택의 의미이기 때문에 배든 사과든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 오든 알아서 하세요. 뭐 우리가 보통 쓸 때 뭐 가던지 말던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틀렸다. 근데 논술 쓸 때 든던을 쓸 일이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은근히 있어요. 쓰시다 보면 은근히 있기 때문에 든과 던 조심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는 없지만 은근히 있습니다. 자, 7페이지로 넘기십니다. 자, 16번 맞추다, 맞히다 있습니다.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히다 부분입니다. 발음상 맞히다이긴 하지만 가해 보시면 프로야구 우승팀을 맞히다, 정답을 맞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답을 맞히다.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 영역에서 저희가 뭐 그 정답을 맞힌 정도를 확인하는 거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뭐 변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정답을 맞췄다, 정답을 맞히지 못한 학생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맞히다는 우리가 위에 나와 있듯이 옳은 답을 대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때만 맞히다를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맞추다를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구분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에 보시면 정답을 맞히다, 그다음에 또 가 다시를 보시면 답을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맞히다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다. 그 정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맞히는 거다. 자, 그다음에 8페이지. 나올 때마다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거 28번, 27번. 순서상 28번을 먼저 보시고 27번을 보시는 게 맞다. 이제 28번 로서로서. 지금도 헷갈리죠. 쓰면서 지금도 헷갈려요. 우리가 쓰면서 여전히 헷갈리는 건데 로서 같은 경우에는 자격의 의미, 교육자로서 일생을 보내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 등등 해서 어떤 자격의 근거를 해서 자격을 갖추고 봤을 때 이러저러 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 로서를 쓰게 됩니다. 반면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도끼로서 나무를 찍다, 칼로서 과일을 깎다, 눈물로서 호소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를 쓰게 되는 로서 같은 경우에는 써를 빼도 다 말이 되죠. 도끼로 나무를 찍다, 칼로 과일을 깎다, 눈물로 호소하다. 실제로 우리가 말을 일반적으로 쓸 때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로 쓰게 되는 로서 같은 경우에는 로서라는 표현보다 로라는 말을 더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칼로서 과일을 깎다라고 잘 얘기하죠. 칼로 깎으면 되지, 칼로 과일을 깎지 이런 식으로 로란 말을 더 흔하게 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구분을 할 때 뒤에 서나 써를 뺐을 때 말이 되면 로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빼고 쓰라 그래요. 뒤에 뺐는데 말이 되면 썰을 붙여서 쓰는 게 아니고 뒤에 썰을 뺐는데 말이 되면 빼고 쓰세요. 제일 안전한 접근이기 때문에. 근데 뺐는데 말이 안 되면 로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뺐는데 이상한데? 말이 이상합되는데 교사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교사를 가지고 뭘 한 것 같잖아요. 교사를 데리고 뭘 한 것 같잖아요.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가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써를 뺐을 때 말이 되면 그대로 쓰시고 뺐는데 이상하다 싶으면 서라고 쓰시는 게 안전한 서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헷갈리면 안 쓰시는 게 제일 좋다. 로서로서는 진짜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쓰게 되는 표현상으로는 로서로서 틀릴 일이 잘 없는데요.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은 개념들을 가지고 쓰게 되는 논술에서는 이게 자격인지 수단인지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우리 이런 책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교수님들이 쓴 그 해당 분야 연구를 되게 오래 하신 그 학자 교수님들이 쓰신 강론서들 보면 로서로서 틀린 경우 되게 많아요. 엄청 틀려요. 그냥 공부하신 분들도 다 틀려요. 실수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우리도 조심해서 가급적이면 살살 피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27번은 거기서 이어지는 건데요. 함으로와 함으로 발음상은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함으로는 수단이나 도구에 뭐뭘 함으로써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받침을 살려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함으로. 그다음에 함으로는 여기에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이유. 내용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가에 보시면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써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아서 부모님의 은혜 보답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런 경우에는 받침을 살려서 로써로 쓰시는 게 맞는 거고, 나를 보시면 그는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풀어서 쓰게 된다. 근데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애매하다 싶으면 풀어서 쓰면 됩니다.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라는 말을 쓸 때 함으로인가 헷갈리면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 라고 쓰면 돼요. 굳이 함으로 고민을 하면서 막 고쳤다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 우리가 쓰는 논술은 그런 여유는 있어요. 표현상에 있어서 조금 많은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고 11페이지를 보시면 45번 바람 이제 안 틀리죠 다들. 바람 우리 거기에서 나와요. 글래서에 현실 치료할 때 WDP 있죠. 그거 할 때 초반에 W 바라는 것에 확인할 때 바램이라고 옛날에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바람이라고 쓰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47번 다르다 틀리다 이제 안 틀리시죠? 이런 거 다르다 틀리다 말할 때는 틀려도 글 쓸 때는 안 틀리시죠? 그 정도입니다. 예, 맞춤법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 번씩 그 2달에 한 번씩 시작할 때마다 맞춤법 확인하면 뭔가 공부를 새로 시작한 느낌이 들어서 전 좋더라고요. 자, 1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짧은 글 쓰기 노트 나와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쌤들은 이미 잘 쓰셨을 거고 저희가 1, 2, 3, 4에서 짧은 글 쓰기 특강도 쭉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셨던 쌤들은 크게 염려가 없는데 이제 5월달에 새롭게 이제 짧은 글 쓰기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시는 분들은 요 형식대로 쓰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개씩 쓰자 1개씩만 쓰셔도 됩니다. 20분 안에 완성을 하자. 실제로 쓰는 시간 20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쓰는 시간 6, 7분 정도 안에 반드시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쓰시는 짧은 글쓰기의 주제는 따로 주제를 받아서 쓰시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교재, 주 교재에 있는 서술형 문제들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 하나를 골라서 쓰시면 돼요. 하나 정도만. 따로 뭐 노트 안 만드셔도 되고 교재에다가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강의 안내는 끝났고 항상 이 시점에 시간이 애매해요. 시간이 애매해서 잠깐 쉬셔도 좋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텐션이 좀 있으시죠. 아직 첫 시간이라서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이 텐션이 사라지기 전에 진단평가를 바로 이어서 쉬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할만할 겁니다. 문제 수가 많아서 그렇지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요. 대신에 좀 쓸 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초반부에 천천히 자세히 쓰려고 그러면 절대 끝까지 다 못 쓰십니다. 그래서 요때 지금 이번에 진단평가를 하실 때 저희 조교쌤들 앞에 나와주시고 진단평가를 하실 때 포인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키워드만 쓰세요. 뭘 길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 모르는 판단 내가 모르겠다 싶은 거 아예 답이 안 써지는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두시는 것도 스스로 나중에 확인을 하셨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몇 개 정도 맞췄는지를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진단평가는 시간을 같이 맞춰서 시작을 할게요. 이것도 시간 안에 내가 몇 개나 푸는가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형성평가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같이 맞춰서 시작할게요. 그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다른 강의 들으시다가 5월 달에 이렇게 바꾸신 쌤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진단 평가 보시면 사실은 완벽하게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그거 보시면서 막 큰일 났다. 내가 공부를 뭐 새로 해야 되느냐 염려하시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렇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것까지 써보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예,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고요. 주쪽이. 자, 조교쌤들, 요쪽에 없어요, 이쪽에. 자, 다 받으셨나요? 없는 선생님? 있으신가요? 오케이, 다 됐죠? 자, 준비하시고. 시간은 30분 드립니다. 가혹하지 않나. 73문제인데. 1분에 2문제씩 풀어야. 그래도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약간 가혹하긴 한데요. 더 드릴까요? 그것도 그렇게 원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더 드리면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35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